결론만 말씀드리자면 겉만 멀쩡하게 블로그를 꾸며가지고 협찬을 존나게 받는 파렴치한 인간들이 아직까지 엄청나게 많다는 겁니다. 그리고 자영업자들은 이거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당하는 거예요. 좋은 마음에 본인이 서비스해주고 음식 갖다 바치고 머리 깎아주고 굉장히 노력을 가하는데 보상은 하나도 없는 거지. 이게 뭡니까? 정상적이에요? 아니죠. 지금 시장 상황 장난 아니죠. 자영업자분들이 폐업을 너무 많이 하는 거예요. 경기가 너무 어려우니까. 그러니까 너무 많이 망하고 새롭게 창업도 안 하니까 지금 정말 지옥이라는 거거든요. 자영업자분들이. 2023년 폐업 자영업자분들이 거의 100만 명에 달하고 있어요. 지금 굉장히 심각한 상황인데 문제는 내가 폐업을 하고 싶어도 원상복구 비용이라는 게 들거든요. 인테리어 다 철거하고 때려 부수고 그러니까 정성껏 들인 인테리어를 철거하는데 수천만 원의 비용이 들어갑니다. 돈이 없어서 폐업을 못하는 사람도 있어요. 이게 정말 지옥이고 힘들어요. 그리고 정말 개 같은 건물주도 정말 많아요. 그만큼 자영업자분들 굉장히 힘든 상황입니다. 그래서 제가 최근에 어떤 영상을 봤어요. MBC 뉴스였는데 자영업자분 비중이 20% 선이 붕괴되고 어떤 자영업자분이 나는 목숨 걸고 살려고 그냥 이 자영업을 한다. 내가 이걸 쉬어버리면 내 아들, 딸한테 너무 부담이 되니까 내가 죽지 못해 이걸 한다면서 눈물을 훔치시는데 저는 지하철에서 울었거든요. 왜냐면 그 마음을 되게 이해를 해요. 자영업이 얼마나 힘든지 알고 정말 괴롭다는 거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눈물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다수의 자영업자분들이 블로그 협찬이란 걸 해요. 레뷰, 리뷰노트, 강남 맛집 뭐 이런 데 있잖아요. 엄청나게 많은 체험단 사이트가 있는데 본인들 비용을 들여서 이 블로그 마케팅이란 걸 한단 말입니다. 자영업자분들이 돈이 많아서 할까요? 절대 아니에요. 힘드니까 하는 거예요. 매출이 빵빵 터지고 손님이 너무 많아. 그러면 이 체험단을 할 이유가 없거든요. 그럼에도 대한민국 자영업은 경쟁이 너무 심하고 이러한 광고를 하지 않으면 사실상 살아남을 수 없기 때문에 생존하기 위해서 이러한 광고를 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거 알아요? 블로그 협찬 시장에 사기꾼들이 존재해요. 이 사기꾼 카르텔이 존재하거든요. 저는 이걸 되게 오래 파악을 해왔고요. 가짜로 블로그의 방문자를 늘려주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이거 다 사기라고요. 그런데 네이버라는 놈들이 이거를 방치해요. 이 방문자 프로그램 금치거죠. 이런 거를 광고를 하고 있어요. 이게 뭐냐면 이 방문자 프로그램이라고 홍보를 하는 이 불법 업체들이 네이버한테 돈을 갖다 바치고 지네 사이트 홍보를 하고 있는 거예요. 즉 불법 행위를 네이버가 방조한다는 것이죠. 상당히 심각한 사회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그림으로 그려봤는데요. 불법 업체가 있죠. 얘네들은 블로그의 방문자를 비정상적으로 증가시켜주는 사기를 하는 사기 업체입니다. 그리고 이걸 구매하는 사람이 있어요. 구매하는 사람도 사기꾼이에요. 즉 방문자 프로그램을 만드는 사람과 판매자죠. 구매자. 얘네 둘이 서로 핑퐁을 하고 있고요. 네이버는 이걸 알면서 방관을 해요. 즉 이 세 개의 삼각편대가 뺑뺑뺑 돌고 있다는 것입니다. 즉 한 통속이라고요. 얘네들 다 서로 알아요. 그리고 지금도 가짜로 이 블로그 방문자 숫자를 올려서 협찬 시장을 휩쓸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방문자 프로그램 쓰는 쓰레기 같은 사람들인데요. 또 그러겠죠. 이 영상을 보고 싫어요를 존나 누르겠죠. 싫어요 누르고 구글 아이디 바꿔가면서 댓글 테러 하시겠죠. 이제는 사실 타격이 없습니다. 저는 이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이 부모님 있고 자녀가 있겠죠. 근데 여러분이 가짜로 방문자를 늘려서 협찬을 받고 다녀. 이걸 보고 당신의 지인들은 정당하게 생각을 할까? 합리적이라고 생각을 할까? 난 절대 아니라고 생각하거든. 여러분이 당당하다면 내가 스스로 방문자 프로그램을 쓰는 유저인데 이것 통해서 공짜로 밥도 먹고 머리 자르고 마사지도 받고 네일 받는다고 공개하세요. 떳떳하게 공개하시면 되시는데 숨어 살잖아 당신들. 떳떳하지 못하잖아. 스스로 추한 행동인지 알고 있잖아. 그러니까 스스로 당당하지 않다면 그러한 병신 같은 행위는 멈추시길 부탁해요. 제가 계속해서 지켜보고 있고 누구인지 리스트업 다 하고 있거든요. 다만 공개를 못하죠. 법적인 문제가 발생하겠죠. 그래서 제가 자영업을 했던 입장에서 이런 사기꾼들 있잖아요. 저는 사기꾼이라고 생각해요. 정말 이상한 사람들이야. 이런 인간들을 어떻게 걸러내면 되는지 알려드릴게요. 굉장히 오랜 시간 이 인간들을 추적을 했어요. 이 인간들의 패턴을 계속 공부를 했다고요. 잘 들어보시고요. 자영업자분들 절대 이런 사람들한테 블로그 협찬 주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의 시간과 노력 다 버리는 거예요. 한번 들어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기계왕 곽두팔입니다. 강남 맛집, 레뷰, 리뷰 노트 등의 블로그 협찬을 하시는 사장님들 있잖아요. 이분들을 위해서 준비한 영상이에요. 여러분들 지금 사기당하고 있는 거 맞습니다. 블로그 협찬을 받는 자영업자 사장님들이 사기를 당하는 현상이 점점 많아지는 것 같아서 제가 준비했어요. 아직도 변하지 않았더라고요, 이 판이. 자, 얘기를 해봅시다. 자영업을 하시는 대표님들 중에 레뷰, 리뷰노트, 강남 맛집, 블로그 마케팅을 해보신 경험이 있는 사장님들 분명히 계시죠? 근데 하나 나오는 질문이
왜 비용만 내고 내 제품이나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하면서도 효과가 하나도 없냐 물어보시는 사장님들이 분명히 계세요. 그 이유는 사장님 사기당해서 그래요. 사장님 당하신 거라고요. 제가 왜 그런지 다 알려드릴 테니까 주변 자영업자나 사업하시는 분들 있으면은 반드시 알려주시길 바랄게요. 그리고 자영업 지금 지옥입니다. 제가 과거에 자영업을 한 3년 정도 했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때도 지옥이었는데 지금 더 힘들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힘드니까 자영업자분들이 리뷰노트 강남 맛집 이런 체험단 사이트에 계속 의뢰를 하는 거예요. 내 매장을 홍보하기 위해서 말입니다. 어쨌든 홍보를 하려면 돈을 내야 됩니다. 음식이든 실제 현금이든 어쨌든 나의 노력과 돈이 든다는 거예요. 리뷰노트가 공짜라고 하지만 세상에 공짜는 없습니다. 얘네가 발전할수록 점점 과금 시스템을 만들 거예요. 영원한 공짜는 없다는 걸 반드시 인지하시길 바랄게요. 중요한 거는 우리 자영업자분들이 돈이 많아서 이런 협찬 시스템을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현실이 너무 힘드니까 조금이라도 매장 홍보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만큼 간절하다는 거거든요. 근데 사장님들 이거 아세요? 사장님들이 정성껏 요리를 준비하잖아요. 블로거가 협찬 때문에 왔어. 그러면 조금이라도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노력하시는 사장님들 많으실 거예요. 마사지도 해드리고 각종 서비스를 제공을 해주실 텐데 여러분들의 노력 이런 게 헛수고에 물거품일 확률이 굉장히 많다고요. 바로 가짜 블로거들 때문에 말입니다. 제가 사실은 가짜 블로거 많이 알고 있거든요. 이 사람들이 어떤 행동을 하는지를 한 1년 정도 관찰한 것 같아요. 얘네가 어떻게 행동하고 그리고 이 가짜 블로거들 시스템이 어떻게 유지되고 있구나. 그리고 얘네들을 어떻게 찾아낼 수 있는가까지 다 발견을 했어요. 그래서 오늘은 그 모든 것을 공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잘 생각을 해보세요. 돈만 주면은 방문자를 늘려주는 프로그램이 존재해요. 여러분들 아셨어요? 네이버에 들어와서 방문자 프로그램을 검색을 해봤습니다. 엄청나게 많은 광고가 나오죠. 네이버가 정상적인 플랫폼이었다면 이런 방문자 프로그램, 특히나 가구매, 이러한 불법 행위들을 광고를 하는 사람들을 차단을 했을 거예요. 근데 네이버가 이걸 그대로 방치한다는 것이죠. 즉 네이버도 한통속이라는 것입니다. 절대 네이버를 믿지 마세요. 그리고 네이버에 블로그 이웃 추가 이런 걸 쳐보면 또 많은 사이트들이 뜹니다. 이거 다 말도 안 되는 거거든요. 가짜로 트래픽을 늘려가지고 불법 행위를 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네이버가 방치하고 있다고요. 제가 하나 보여드릴까요? 그 유명한 방프, 방문자 프로그램의 줄임말인데요. 요 블로그 방문자 늘리기라는 상품이 있어요. 블로그 방문자 수를 늘려준대요. 기대 효과는 방문자 증가, 영향력 증가, 신뢰도 상승입니다. 대놓고 사기를 치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거 많이 할 거예요. 일평균 방문자 1000명 이상은 찍고 싶으니까요. 24만 9천 원을 내면 60일 동안 관리를 해줍니다. 방문 수는 곧 신용입니다. 저희가 책임지겠습니다. 이제 쉽고 빠르게 방문 수를 높여보세요. 대놓고 계속 사기를 치죠. 블로그 공식 인플루언서를 계획 중인 분들이 공식 인플루언서 선정이 유리하다. 이거 개소리입니다. 제 일평균 방문자가 1만 명이 넘었는데도 인플루언서가 안 되죠. 인플루언서는 특정 부분에 뾰족한 전문가를 뽑는 거기 때문에 지금은 거의 선정이 불가능해요. 그러니까 이것도 헛소리가 맞다는 거고요. 그리고 어디에도 이 데이터에 상위 노출 보장이란 단어가 없습니다. 즉 가짜로 방문자 숫자만 뻥튀기 할 뿐이지 알맹이는 없는 거라고요. 이거 하면 안 돼요. 그런데 수많은 사람들이 아직도 방문자 프로그램을 돌리면서 가짜로 트래픽을 조작하는 행위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가장 제가 화났던 게 이거예요. 체험단 선정 유리! 블로그 방문자가 증가하면 인플루언서나 체험단으로 선정되기 유리합니다. 네이버 혹은 협업을 제시하는 회사에서 평균적으로 방문자가 많은 블로그를 우선적으로 선택합니다. 라고 하죠. 이거 맞는 말이에요. 왜냐면 방문자 수가 많으면 일반적으로 블로그를 열심히 한 사람이고 상위 노출을 잘 시키는 사람이라는 착각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얘네가 얘기하는 건 가짜로 내가 트래픽을 조작해서 방문자 수를 빵 띄워줄게. 네가 가짜로 체험단 신청해봐도 될걸? 대놓고 불법 행위를 조장하는 거라고요. 그리고 이걸 네이버가 그대로 방치하고 있다고요. 그래서 지금 사장님들이 사기당하고 있는 거라고요. 가짜 블로거들한테. 이게 바로 현실이라는 겁니다. 자, 두 번째로 돈만 주면 블로그를 예쁘게 꾸며주는 사이트도 넘쳐납니다. 네이버의 홈페이지형 블로그를 쳐봤습니다. 상당히 많은 데이터들이 나오죠? 크목만 들어가 봐도 굉장히 저렴하게 할 수 있어요. 보이시죠? 한 5만원만 내면은 아주 깔쌈한 홈페이지형 블로그를 제작을 해줍니다. 이런 식으로 가짜 블로그를 꾸미는 행위가 넘쳐나고 있다고요. 왜냐? 블로그 협찬 받으려고. 강남 맛집, 리뷰노트 이거 3개만 잘 돌려도 밥 공짜로 먹을 수 있고 머리 깎는 거 공짜로 깎을 수 있고 네일 다 공짜로 할 수 있고 이러니까 하는 거예요. 왜냐? 투입 대비
효과가 좋으니까요. 한 달에 한 30만원, 40만원만 투자하면은 그 이상을 뽕 뽑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가짜 불법 행위가 넘쳐나는 거고, 자영업자들은 아무것도 모르고 당하는 거예요. 가짜 블로거들한테. 이거를 검증할 수 있는 걸 아무도 안 알려주니까요. 그리고 또 하나, 요 블덱스란 사이트 있잖아요. 블로그의 지수 이런 거 나오잖아요. 이것도 의미 없어요. 얘네 데이터 정확하지도 않아. 자, 제 거 블덱스 사이트에 들어와 봤어요. 준최 7이죠. 그런데 제가 아는 방문자 프로그램 쓰는 분이 있어요. 이 사람도 준채 567, 요 사이에요. 즉, 방문자 프로그램 쓰는 인간들을 얘는 잡아주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게 정확한 사이트가 아니기 때문에 절대 믿지 마세요. 여기에 지수가 높아도 방문자 프로그램 쓰는 가짜 블로그일 수 있다고요. 결론만 말씀드리자면 겉만 멀쩡하게 블로그를 꾸며가지고 협찬을 존나게 받는 파렴치한 인간들이 아직까지 엄청나게 많다는 겁니다. 그리고 자영업자들은 이거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당하는 거예요. 좋은 마음에 본인이 서비스 해주고 음식 갖다 바치고 머리 깎아주고 굉장히 노력을 가하는데 보상은 하나도 없는 거지. 이게 뭡니까? 정상적이에요? 아니죠. 흥분들 좀 낮추고요. 오늘은 자영업을 하시는 사장님들이 소위 가짜 블로거, 방문자 프로그램 유저를 어떻게 걸러내면 되시는지를 차분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잘 보고 꼭 이대로 따라 하셔가지고 여러분들의 소중한 돈을 아끼세요. 제발. 참고로 제가 한 7, 8개월 전부터 이러한 방문자 프로그램 유저들 여러 번 저격을 했어요. 효과가 없더라고요. 관심도 없고. 저는 자영업자분들이 제발 이거 알았으면 좋겠거든요. 굉장히 쉬워요. 누구나 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래요. 자, 이제 이 쓰레기 같은 인간들 잡는 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비정상적으로 방문자 숫자가 유지됩니다. 이게 뭔지 보여드릴게요. 자, 제 블로그에 방문자 숫자 데이터를 가져왔어요. 일정하지 않죠? 파도 치잖아요. 그 이유는 공휴일이 껴있거나 저같이 경제 비즈니스, 재미없는 걸 다루는 사람들은 주말에 방문자 수가 폭락하기 때문이에요. 대부분 이렇게 그래프는 일정하지 않고 파도 치는 것이 정상적인 블로거입니다. 그런데 특정 블로거들을 보면은 이 사람이 공휴일이든 추석이든 설날이든 상관없이 계속 3천, 2천, 3천 똑같이 데이터를 일정하게 유지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건 말이 안 돼요. 데이터를 조작했다는 가장 큰 증거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을 믿고 걸으시면 됩니다. 자, 하나의 예시로 보여드리면 9월 30일이 평일이었죠. 전체 조회수가 6,982입니다. 근데 10월 1일이 공휴일이었죠. 1,483으로 떨어집니다. 이게 정상이에요. 특히나 경제 비즈니스 이쪽 정보성 관련 글을 적는 사람들은 공휴일 주말에 데이터가 떨어지는 게 정상이다. 왜냐? 이때는 사람들이 밖에 나가서 맛있는 거 먹고 본인들 취미생활 하니까 굳이 블로그에 와가지고 정보성 글을 읽을 가능성이 떨어진다는 것이죠. 즉 방문자 수가 높다고 절대 협찬을 주지 말라는 것이죠. 여러 번 검증 절차를 거쳐야 됩니다. 자, 두 번째는요. 추석이나 설날 전체가 다 쉬는 공휴일 있잖아요. 이럴 때는 갑자기 방문자 숫자가 떡락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게 뭐냐면 정상적인 그래프는 쉬는 날 공휴일에도 일정한 숫자가 유지가 돼요. 4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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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천 다 4천대잖아요. 이거면은 정상적인 블로그가 맞는데 방문자 프로그램을 쓰는 사람들은 갑자기 3천, 4천 이러다가 추석, 설날 특정 날에 방문자 수가 100, 뭐 70, 60 말도 안 되게 떨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거는 100% 방문자 프로그램이에요. 왜냐하면은 이 방문자 프로그램 돌리는 인간들 이걸 대행하는 대행사 놈들이 그때 쉬거든요. 특정 날에 쉴 때 이걸 안 돌릴 때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갑자기 데이터가 비정상적으로 말도 안 되게 푹 꺼진다. 그러면 이 사람이 방문자 프로그램을 쓰는 유저일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죠. 이런 거 다 캡처 떠가지고 신고해버리세요. 즉 네이버라는 플랫폼은 데이터를 통제하려는 욕구가 강하기 때문에 데이터가 일정 수준이 유지되는 게 정상적이다라는 것이에요. 갑자기 3천이다가 그 다음날 방문자 수가 100. 이건 말도 안 된다는 거죠. 자, 방문자 프로그램 쓰는 인간들 걸러내는 방법 세 번째. 본인 얼굴을 당당하게 공개하고 특히나 생활용품을 서비스 받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헤어, 뷰티, 마사지, 뭐 손톱 네일이라고 하나요? 그리고 식당, 밥 먹는 거. 이거를 상당히 많이 쓰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애초에 기획을 한 거예요. 내가 방문자 프로그램 쓰고 홈페이지형 블로그 이쁘게 꾸며가지고 내가 계속해서 협찬을 받아야지. 그래야 내가 들인 비용, 방문자 프로그램 쓰는 돈, 그거를 초과하는 수익을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한두 번 이런 공짜 시스템을 맛보기 시작하면 여기에 돈 내기가 굉장히 아까워져요. 네일 같은 거 받는데 한 6만 원 들잖아요. 이런 게 다 공짜야. 그러니까 중독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가짜 프로그램을 계속해서 사용하는 거고 일종의 마약이랑 다를 바가 없다는 것입니다. 중독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협찬에. 그런데 노력은 하기 싫은 거죠. 비겁한 사람들이에요.
자, 네 번째. 방문자 숫자가 이 사람들은 2,000에서 한 4,000명 수준일 경우가 굉장히 많을 거예요. 그 이상은 대행사들도 눈치가 보여서 못하거든. 예를 들어 방문자 프로그램 써가지고 일평균 방문자 10만 명, 100만 명 해버리면 네이버에서 잡히는 트래픽이 되기 때문에 이건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한 2,000명, 4,000명 이 수준으로 핸들링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쓴 인기글을 봐보라는 거죠. 네이버 인기글 아시죠? 모바일 버전으로 들어가면은 이 사람들이 이 블로거의 인기글을 볼 수 있는데요. 이 인기글이 뭐냐면은 제 데이터를 가져와 봤는데요. 유입량이 가장 많은 거예요. 즉 내 블로그에 100명이라는 방문자가 들어와 그 중에 80명이 하나의 블로그 글을 봤어. 그럼 그게 인기글인 겁니다. 즉 방문자들의 유입이 가장 많은 데이터를 이끌어낸 글. 그게 바로 인기글이라는 거예요. 자, 하나 예를 들어볼까요? 제가 염세주의 이런 걸 하나 썼는데 상위 노출돼가지고 전체 퍼센트 2%나 차지를 해요. 근데 요 염세주의를 치면은 실질적으로 여기 걸쳐 있죠. 즉 1페이지에 상위 노출이 돼 있다는 겁니다. 정상적인 인기글이 맞고요. 자, 그런데 방문자 프로그램을 쓰는 인간들의 인기글에 있는 글을 그대로 분석을 해보면 형편없는 키워드에 인기글이 박혀 있거든요. 이게 무슨 소린가 하면은 뭐 이런 거죠. 검색수가 0이나 극도로 적은 키워드들이 있어요. 그런 글들이 인기글에 배치되어 있고 방문자 숫자는 3,000명, 4,000명이다. 그럼 이거는 무조건 외부에서 트래픽을 유도시킨 거예요. 즉 정상적으로 글을 읽은 게 아니고요. 가짜로 외부 트래픽을 샀다는 거예요. 즉 사장님들이 아셔야 될 거는 이 블로거, 내가 협찬을 주고 싶은 블로거에 인기글을 찾아보세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인기글에 있는 거를 키워드를 검색해 보세요. 그리고 요 마피아넷이라는 곳에서 검색수가 굉장히 적어. 그러면은 방문자 프로그램을 쓰는 가짜 블로거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것이죠. 좀 어렵죠. 죄송해요. 자, 그리고 제가 이거 아까 말씀드린 건데 블덱스에서 검색을 하면은 준최 4, 5, 6, 7 검색이 될 수 있지만 이거 절대 믿으시면 안 돼요. 그리고 곳곳에 누락 포스팅이 섞여 있을 가능성도 있거든요. 즉 블덱스는 참고 용도로만 보시라 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자, 여섯 번째. 이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성실함은 없어요. 도둑질을 좋아하는 습성을 가진 사람들이기 때문에 1일 1포를 안 할 거예요. 1일 1포를 안 하거나 2일 1포, 뭐 3일 1포, 일주일에 하나 협찬 글만 쓰거나 굉장히 블로그를 열심히 안 하는데도 방문자가 일정하게 유지된다는 거죠. 이건 100% 방프 맞아요. 글을 꾸준히 쓰는 것도 실력 있는 블로거의 기본 소양이다 라고 인지를 하세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쓴 글 최근 글 한 10개만 쭉 봐보세요. 대부분 협찬 글일 가능성이 높아요. 특히나 강남 맛집, 리뷰 노트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금 강남 맛집이랑 리뷰 노트는 가짜 블로거, 방프 유저를 걸러낼 능력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현 시점까지 자영업자분들이 이런 강남 맛집, 리뷰 노트에 무료로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가짜 블로거들한테 당하는 세태가 계속 발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여덟 번째는 협찬글에서 요구하는 게 외부 링크 삽입이거든요. 본인들 홈페이지나 인스타그램 아니면 스마트 스토어 주소를 블로그에 삽입해줘. 이렇게 하는 사람들인데, 즉 이 사람들이 쓰는 글, 방프 유저가 쓰는 글은 협찬글이 위주일 것이기 때문에 각종 외부 링크들로 난사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외부 링크를 자주 입력을 하면은 블로그의 품질이 좀 떨어져요. 즉, 이 사람들의 원래 블로그의 수준, 원래 블로그의 지수, 본질은 이미 곱창이 난 상태라는 겁니다. 즉, 블로그 수준이 이미 박살이 나 있는데 방문자 프로그램으로 방문자만 늘려놓은 완전 허울뿐인 거라는 거예요. 자, 이것만 아시면 돼요, 사장님. 앞에 거 다 잊어버리시고요. 앞에 거 좀 헷갈리잖아요. 가장 중요한 게 상위 노출이 절대 안 될 거예요. 이 사람이 쓴 최신 10개의 글, 이 키워드를 검색을 해보세요. 즉, 제가 말씀드리는 건 검색량이 어느 정도 있는 키워드를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절대 상위 노출이 안 되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의 방문자 수가 뭐 3,000명, 4,000명이야. 이건 말이 안 돼. 이 블로그가 짜놓은 시스템을 완전히 벗어나는 거기 때문에 이 사람이 방문자 프로그램을 활용하는 가짜 블로거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것이죠. 보여드릴게요. 자, 제 블로그입니다. 방문자 수 4,000, 6,000, 3,000, 5,000, 2,000 굉장히 다양하죠. 이 정도 수준밖에 안 되는데 제가 쓴 글들이 어떻게 상위 노출되고 있는지 보여드릴까요? 제가 최근에 쓴 글들 상위 노출되어 있는지랑 검색량이 얼마나 되는지를 보여드릴게요. 이거 참고하셔가지고 이 정도 수준으로 하는 블로거가 있다 라면 협찬을 주셔도 되실 것 같아요. 자, 보이시죠? 작성일의 역순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로아스 뜻과 정의 보이시죠? 여기서 뭐 뜻과 정의, 성공하기 위한 비법 이걸 검색하라는 게 아니에요. 타겟 키워드는 ROAS라는 단어였겠죠.
자, 네이버에 쳐보겠습니다. 1등이네요. 1등으로 노출이 되어 있고요. 검색량은 한 4,700 됩니다. 나쁘지 않죠. 그 다음으로 리튼 AI 보이시죠? 이걸로 한번 검색을 해보겠습니다. 인기글 1등에 걸쳐 있네요. 리튼의 검색량은 35만 5,200입니다. 물론 또 비판하는 사람 중에 요 35만 5,200이 의미가 없어, 아래로 스크롤 내려야 돼, 뭐 이런저런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을 것 같은데, 지금 이거 보여드리려는 게 아니고 방문자 프로그램 쓰는 사람들 잡아내려는 거 알려드리는 거니까. 그리고 나머지 다 검색해보세요. 대부분 상위 노출되어 있을걸요? 그게 바로 실력 있는 블로거입니다. 블로거의 실력은 상위 노출 하나로 결정이 돼요. 다 필요 없고 그냥 내가 쓴 글 정확하게 어떻게 써가지고 어떻게 상위 노출 시키냐, 이게 전부이자 끝입니다. 그런데 하나 이런 건 있어요. 제가 최근에 비난을 하나 받았는데, 제가 자영업자분들 도와준다고 이것저것 쓰고 있어요. 근데 샤로우 스킬 일식 요거 썼는데 순위가 좀 떨어졌다고 누가 욕 쓰더라고요. 그런데 제 글이 거의 꼴찌 한 7등에 배치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제 블로그가 경제 비즈니스라서 그래요. 경제 비즈니스 관련 글을 쓰면 당연히 상위 노출이 되겠죠. 거기에 썼던 글들이 계속 경제 비즈니스 글들이기 때문에 그렇고요. 제가 그럼에도 샤로스킬 일식을 쓰는 건 그냥 자영업자분들 조금이라도 도움을 드리고 싶어서 하는 거예요. 근데 상대적으로 맛집만 꾸준히 쓴 사람들, 이 사람들에 비해서 당연히 밀리죠. 블로그는 하나의 주제를 깊이 있게 파는 걸 좋아하기 때문에 다수의 글을 자주 쓰는 걸 싫어해요. 그러니까 밀린 거고, 그럼에도 저는 계속해서 이 프로젝트를 진행을 해볼 거예요. 자, 어떻게 하시는지 느낌 오셨죠? 내가 뽑고 싶은 블로거가 있어. 그러면은 얘가 쓴 글 한 10개 정도만 키워드 검색해보고 노출이 되어 있는지, 그리고 검색량이 어느 정도 되는지 이 정도만 판단하면 게임은 끝이에요. 그런데 상위 노출도 안 되어 있고 검색량이 없는 키워드에 막 노출이 되어 있어. 그런데 방문자 숫자가 뭐 3,000, 4,000이야. 이거면 100% 방문자 프로그램을 쓰는 가짜 블로거라는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 사람들은 존나 뻔뻔합니다. 본인들이 무료로 서비스 다 받으면서 내가 블로거다, 뭐 실력 있다, 이렇게 소개를 하는 사람들이 있어. 그러니까 자영업자분들은 이런 사람들, 뭐 화려한 사람들이 와, 더 열심히 서비스 해주는 거야. 정말 열받아요. 자, 그러면 방문자 프로그램을 쓰는 가짜 블로거들이 어떻게 자영업자들 등쳐먹는지, 연맥이는지 보여드릴게요. 자, 첫 번째는 얘네들 가짜 블로그 꾸며요. 아까 보여드렸죠. 아는 호구 오빠, 지인들을 분명 꼬실 거예요. 오빠 나 이거 블로그 하는데 홈페이지형 블로그 만들어줘. 그 오빠는 호구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뭐 디자인 같은 거 전공했거나 프로그램 전공한 오빠 꼬셔가지고 블로그를 아주 이쁘게 꾸밀 거예요. 자기 얼굴을 딱 박아가지고. 아니면 크몽 돌리면 돼요. 5만 원이면 되죠. 그리고 두 번째로 신뢰성이 높은 방문자 프로그램을 찾아요. 아까 보여드렸잖아요. 블로그 특공대인가? 이거 누가 봐도 찾을 수 있는 거고 월에 한 20만 원 정도가 들 거예요. 그러면 이제 겉보기엔 멀쩡한 블로그가 탄생을 한 겁니다. 그럼 이 사람들이 이제 마음을 먹은 거야. 아, 자영업자들 피를 빨아먹으려 출발해볼까? 이러면서 각종 체험단 사이트에 미친 듯이 신청을 할 거예요. 특히 리뷰노트 강남 맛집. 어떻게 이 인간들이 신청하는지 보여드릴게요. 뭐 관악 실내임 해볼까요? 제가 사는 데니까. 누르고요. 그리고 이 최신 순위 보이시죠? 클릭하시고요. 선정 마감 순위 있어요. 클릭. 엄청나게 많잖아요. 클릭하고요. 캠페인 신청하기 누르고요. 이거 누르고 신청하기 끝. 너무 쉽죠? 누구나 체험단 신청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방문자 프로그램 유저들이 극성을 부리는 거예요. 그리고 얘네들 리뷰노트 강남 맛집 방문자 프로그램 쓰는 사람 제대로 걸러내지 못해. 그럴 의지가 있을까 이 사람들이? 전 없다고 봐요. 어쨌든 이렇게 협찬에 대한 신청이 들어왔어. 사장님들이 협찬을 신청한 블로거들을 막 검증을 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사장님들이 착각하는 게 방문자 숫자가 높고 본인 얼굴까지 공개했어. 그리고 계속 협찬을 받은 사람이야. 그러면 선정을 시켜버린다니까요. 제가 말씀드린 검증 절차 아무것도 안 해. 왜냐면 모르기 때문에. 겉으로 보기에 이쁘고 멀쩡한 블로그에 협찬을 줄 수밖에 없도록 시스템이 짜여져 있다니까. 자영업자들이 당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요. 방문자 프로그램 쓰는 인간들한테. 이제 가짜 블로그 방문하면 사장님이 열심히 서비스 해줍니다. 당연히 효과는 없겠죠. 사장님들은 돈과 시간, 감정까지 소모를 한 거예요. 그러면 어떤 블로거를 선정해야 되냐 물어보신다면 모든 것을 관통하는 단 하나의 논리는 상위 노출 실력이에요. 그 사람이 너무 이뻐, 음식 소개를 잘해줄 것 같아, 이런 거 하나도 안 중요해. 그냥 그 사람이 배 나온 아저씨도 저처럼 대머리던 그냥 상위 노출만 잘 시켜주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특정 키워드를 검색했을 때 노출이 되고 일반 대중들이 그걸 보고 찾아오게 되어 있어요. 이게 기본 메커니즘이고, 블로거의 겉만 보고 특히나 얼굴을 이쁘게 꾸며놓은 사람들이 자기 블로거예요, 이런 사람들 절대 협찬 주지 말라고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 여러분들이 맛집이야,
맛집이라면 맛집 블로거가 유리해요. 맛집을 꾸준히 쓰는 사람들이 유리하다는 거예요. 상위 노출에. 그리고 IT 제품이야. 그럼 IT가 유리해요. 경제 비즈니스가 유리해요. 그리고 경제 비즈니스 중에서도 특정 프로그램이야. ERP 시스템이야. 그럼 ERP 시스템을 꾸준히 쓴 사람들이 유리해요. 그냥 어쨌든 중요한 건 상위 노출 여부인 거예요. 그리고 하나 더. 리뷰노트 강남 맛집. 당신들도 문제 많다고 봐요. 여러분도 방문자 프로그램 쓰는 사람들 어떻게 잡아내는지 알고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피나는 노력을 해야지 자영업자들이 피해를 안 봐요. 여러분들이 직접 소명 시스템을 만들고 문제가 있어 보이는 블로거한테 소명 문구를 보내. 그리고 잠시 정지시켜. 그리고 여러분들이 직접 검수를 하면 되잖아요. 왜 이런 노력을 안 할까요? 지금 정말 극성이에요. 가짜 방프 쓰는 사람들이. 정신 차리세요. 그리고 네이버. 장난해? 너희도 똑같아. 너희도 CPC 광고 허용하잖아. 뭐 방문자 프로그램, 가구매 이런 거 다 불법 행위인데 너네들이 지금 광고를 허용해주고 이 판을 깔아놨기 때문에 이 모든 게 발생했다고 생각해요. 네이버가 가장 큰 문제야. 각종 제도도 너무 이상하고 진짜 당신들이 대한민국 1등 검색 채널이라는 게 좀 쪽팔리긴 해요. 솔직히. 뛰어난 경쟁자가 나왔으면 좋겠어요. 정말로. 네이버든 뭐 방프 유저든 돈이 중요하겠지. 돈을 버는 게 중요하겠지만 적어도 사기를 치면서 돈을 벌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정말 지옥가 이러면. 그리고 지금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까 싶어서 다양한 데이터를 쌓고 있고요. 자영업 하시는 분들 찾아뵙거나 몰래 찾아가서 지금 블로그 써드리고 유튜브로 컨텐츠로 좀 밀어드리고 있습니다. 영향력이 부족하고 제가 실력이 떨어지지만 그럼에도 계속 하려고 해요.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제가 어떻게 블로그 하면 되시는지, 자영업 하시는 분들 어떻게 하시면 되시는지 다 알려드리고 있으니까 제 유튜브 한 번만 보고요. 본인이 직접 해보세요. 분명 도움이 될 거예요. 남한테 도움을 기대는 행위 하지 마시고요. 시간 없다는 핑계 대지 마시고요. 여러분들 분명히 하루에 30분에서 1시간 시간 낼 수 있습니다. 블로그 하시길 바랄게요. 분명 여러분들 매장 홍보하는 굉장히 중요한 수단이 될 거니까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방문자 프로그램 쓴 유저분들 이거 보고 계시겠죠? 노력 없이 남의 것을 뺏으려는, 취하려는 행위는 도둑질이에요. 이러한 쓰레기 같은 태도로 세상을 살다 보면 여러분들은 무조건 실패하는 인생을 살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세상의 논리예요. 노력 없이 얻어지는 거는 언젠가 무너지게 되어 있다고요. 여러분들이 하는 거 절대 현명하지 않습니다. 방문자 프로그램 한 달에 20만 원 내고 내 협찬을 100만 원 받아. 이거 멋있지 않아. 추한 행동이라고. 정신 차리시길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고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기계왕 곽두팔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